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함께 공부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자,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일 위가 부여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 옥조, 동해안 쪽엔 동해입니다. 동해가 아니라 동해. 왼쪽에는 서해안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 있었고, 저 김해 쪽에는 변환이 있었고, 저 부산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 변환, 진안을 합쳐서 우리는 삼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은 정치와 풍습 그리고 특산물, 경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부여에서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두를 주관하였다는 점. 이 사출두라는 얘기는 밑에 나오겠지만 마가,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동물의 이름을 따서 그 우두머리 족장의 이름을 정했죠. 가운데 왕이 있어가지고 좌우 상하 이렇게 서로가 뭘까요? 군장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누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분명히 지도자가 있고 또 피지배자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에서는 남이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건 뭘까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유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남이 물건을 훔칠 때는 누군가의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어가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사유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부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가면 이제 체카라는 게 있는데 체카는 좀 이따 설명했지만 체카라는 것은 남의 지역을 침범을 하면은 또 침범할 때도 어떻게 변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따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고구려에서는 무엇이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고구려에서는 혼인풍습 아까 말씀드렸죠. 풍습과 정치, 특산물, 경제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풍습이죠. 고구려에서는 풍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구려는 어디가 있을까요? 고구려는 저 부여 이쪽에 있었죠. 부여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는데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 노동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도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제도가 있죠. 서옥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서옥제는 뭐냐면은 혼인을 할 때는 미리 약속하고 신부를 내 집에 가서 신부네 집에 별채에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나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를 서옥제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릴사유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고구려는 서옥제, 대릴사유제가 있다면 옥주에도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옥주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을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주에는 서옥제와 다른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거 있었죠. 민며느리제. 이 민며느리제는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미리 약속하죠.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클 때까지 길로 아내를 삼는 것이 바로 민며느리제입니다. 이게 여자가 어린이 되면 친정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제도가 우리는 민며느리제, 삼국지 동의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구려는 대릴사유제, 옥조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결혼제도, 풍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디에는 가죽이 죽으면 뼈를 추려. 가족, 공동이죠. 공동인데 동동이라 썼네요.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공동 무덤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다. 장례 풍습이 있다겠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묻으면 공동 묻어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어디 한 곳에다 매장했다가 그 매장을 갖다 나중에 뼈만 추려서 이렇게 안치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시면 뭐가 될까요? 옥저가 되겠죠. 옥저 맞죠? 옥저. 옥저에는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가족 공동무덤을 만드는 장례 풍습, 풍습에 관계된 거죠. 서옥제, 민며느리제 이것은 풍습이 되겠죠.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에는 음락의 경계를 중시한 무엇이 있다?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동해는 어디 있다겠어요? 동해는 이쪽 서해안 쪽에 있다겠죠. 동해안 쪽에 있죠. 지금 동해 지역. 지금 현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애고, 현재 지명은 동해죠. 동해는 음락, 어떤 경계선이 있다겠죠. 이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제도라겠죠. 그래서 음락의 간의 경계를 중시했다고 보시죠.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럼 침범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대가를 줬는데 그 대가를 주면 소나 말이나 노비 등으로 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동해, 현재 지금의 강원도 동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부분은 무엇은 담금, 과마, 반어피 등 특산물로 유명하며 박달나무로 만든 활.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아주 좋죠. 키 작은 말, 조랑말, 그죠? 바다 피범. 동해도 옛날에 피범이 있었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 동해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답이 뭘까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실수를 했습니다. 답을 얘기했습니다. 동해가 되겠죠. 동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했습니다. 동해는 단국, 활, 궁열적이 활 잘 쓰는 걸 궁자 마찬가지죠. 자, 과하말하는 것은 조랑말 같은 조그만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어피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범이 종류를 얘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어디에는 신지, 읍차 등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했죠. 야, 이거 아까 말씀드리죠. 고대 국가에 들어가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었죠. 고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단군왕감은 단군은 뭐라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정치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재정일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어가지고 중요했던 것은 고인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신지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지와 읍차가 지배자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래쪽으로 가셔보겠습니다. 아래쪽 사만을 얘기합니다. 사만. 이쪽 사만 부분을 얘기죠. 사만 부분에는 이렇게 지배자 이름이 신지, 읍차라는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 여러 나라의 성경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이 제일 키워드가 되겠죠. 아셨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사만에는 제사장인 무엇과 신성지역인 어디가 있었다 그러겠죠. 자, 요것도 중요하죠. 이 사만 밑에 있는 사만 왼쪽에 서해안 쪽 옛날에 백제가 만들어진 이쪽이 뭐라고 했어요? 마한 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쪽이 변안이라고 했고 이쪽 신라 쪽이 진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만에는 제사장.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 분리가 되겠죠. 사만에서는. 그렇죠? 재정 분리라는 것은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재정 분리라고 되겠습니다. 사만에는 제사장이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천군이 있었겠죠. 천군이 있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딱 한정됐더니 신성한 지역이라고 했으니 이걸 갖다 우리는 소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소도 이렇게 보시겠어요. 소도. 그죠? 소도가 있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됐다? 제살질환과 구분됐기 때문에 재정 분리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도라는 건 삼국지 동의정이 나오는 것인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천군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랄까요? 소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즘이 아주 상당히 이제 발전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야,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에는 10월에는 무슨 행사가 있었다라고 있잖냐. 우리가 보통 이제 제천 행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풍습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줄 중에서 풍습에 대한 것이 쭉 나오죠. 이제 보통 5월과 10월 달에 이제 많이 계절제를 죠. 5월은 이제 농사 짓고 6월 잘 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고 10월 때는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를 농사를 잘 짓게 해줬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로 5월과 10월에 계절제 이렇죠. 그래서 5월 때는 농사 짓기 전에 10월 때는 추수를 하고 나서 하늘에 제사를 지는 것을 보통 우리는 제청 하늘 천자 쓰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부에는 12월에 저기 있는데 여기 뭐가 될까요? 연고라는 것이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부여에는 연고가 있었고 동해에는 무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고구려에는 동맥이라는 게 있었고 사마는 단오제 5월달 여기 단오제 그 다음에 계절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중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었다라고 정치적에 볼 적에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와 옥조, 동해, 삼만에 대한 그런 풍습과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여에는 남이 물건을 훔쳤을 때에 보상해 주는 것이 있었고 풍습에는 고구려는 서옥제, 대릴사이제, 옥제는 민멸의제, 서옥제는 남자를, 민멸의제는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가 돼 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이 중에 있죠. 특산물 동해에는 특산물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달나무로 만든 활, 키작말, 과하말하겠죠. 그 다음에 바다 표현것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 하시면 사만, 저 밑에 사만, 마한, 변한, 진안에는 제사장을 이름을 천궁이라고 불렀었고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정을 소두라고 했었다라고 하시고 또 제천 행사가 있는데 그 제천 행사는 어떻게 할까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어서 하늘에다 지내는 제사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잘 지켜달라. 농사를 잘 짓고 나서는 잘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천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부여에는 영고가 있고 고구려에는 동맹, 동해에는 무천, 사만하는 단오제와 계절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고대 국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